이르면은 크게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백제의 마지막 왕 바로 의자왕이죠. 의자왕은 세자 시절에 굉장히 부모에게 효도가 지극했고 또 형제들 간의 우애가 아주 다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의자를 해동의 증자라고 불렀습니다. 증자는 공자의 제자로서 효성이 지극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당시의 백제 사람들은 바로 의자가 해동의 성인이다 라고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640년에 무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잇습니다. 그리고 국내를 순시하고 농업 생산을 장려하면서 민심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642년에 고구려의 측면 지원을 받아서 신라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을 하죠. 그래서 신라의 서쪽을 공격해서 40여 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연합을 해서 신라가 당나라로 연결하는 당항성을 공격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기록에는 공격했는지 애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42년 윤충 장군으로 하여금 대하성을 공격해서 함락시켰습니다. 초기에 의자왕은 승승장구하면서 여러 전투에서 신라의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던 것이죠. 그런데 650년대에 들어가면은 의자왕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정치를 제대로 돌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흉년과 기근이 자주 와서 농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백제 멸망을 예고하는 그런 풍설 또는 백제 왕조를 저주하는 그런 어떤 그 풍설들이 난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귀족들 사이에서는 권력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충신, 흥수는 멀리 귀향을 보내고 성충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다가 나중에 감옥에서 성충은 병이 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귀족이었던 임자라고 하는 사람은 김유신과 내통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나라가 멸망하면은 두 사람의 안전을 책임져 주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아마 김유신은 임자를 통해서 백제에 대한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660년에 백제가 정치적으로 큰 혼란에 빠지자 바로 이때다라고 해서 당나라에 통보를 해서 같이 백제를 공격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당나라 고종이 여기에 응해서 소정방에게 13만의 대군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도록 합니다. 결국 660년 7월 달에 나당연합군이 사비성을 공격하자 의자왕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웅진성으로 도망갔다가 곧바로 나당연합군에게 항복을 합니다. 이로써 백제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뒤에 나당연합군은 고구려의 정복에 힘을 기울입니다. 666년에 막강한 실력자,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르던 연개소문이 죽습니다. 연개소문이 죽은 이후에 첫째 아들인 남생이 권력을 계승을 합니다. 남생이 잠시 지방을 순시하던 도중에 남산과 남건 두 동생이 남생을 배반하고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남생은 국내성으로 도망갔다가 국내성 지역을 근거지로 해서 당나라에 투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해 겨울에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는 동해안의 12개의 성을 들어서 신라에 항복을 합니다. 이렇게 고구려의 지배층이 4분 오열된 상황에서 당나라 고종이 667년에 이적 장군에게 고구려 정복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라군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결국 668년에 나당연합군이 평양성을 함락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670년부터 신라는 당나라와의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당나라와 신라가 한참 전쟁을 하는 도중인 673년 7월 1일에 김유신은 79세의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그 뒤에 신라는 675년 매소성 전투에서 이근행 장군이 이끄는 당군을 크게 공격해서 격파합니다. 그리고 676년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 수군을 섬멸합니다. 바로 이 무렵에 티벳 고원에서 흥계했던 토번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나라를 공격을 해서 장안성, 즉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성을 위협을 합니다. 당나라는 어쩔 수 없이 한반도에서 당군을 철수시켜서 토번 전쟁에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평양에 설치했던 안동 도호부를 요동으로 옮기게 되면서 당군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합니다. 이러므로써 신라는 676년에 삼국 통일의 이업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삼국 통일의 이업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사람, 바로 김춘추와 김유신이었습니다. 김춘추는 654년에 왕위에 올라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엔 661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유신도 삼국통일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673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없었다라면 아마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삼국사기에서 신라 사람들은 김춘추는 잠옷 어진덕을 가졌고 생전에 어진 신하인 김유신을 얻어서 한마음으로 정치를 해서 삼국을 통일하였다. 그 두 사람의 공이 매우 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삼국 통일의 영웅으로서 추앙하는 이러한 칭송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삼국사기를 편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김부식은 김유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유신을 칭송하면 신라시대뿐만 아니라 고려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